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주고 계시는 곳입니다. A1 컬리지 프랩의 라이언디 디렉터님, 선생님 한번 오늘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름방학 되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며 아이들, 특히 이제 대입 준비를 하는 시니어 아이들은 참 분주하게 여름방학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여름방학 시작해서 네. 우리 12학년 학생들은 이제 원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여름방학 이렇게 보내야지, 우리 원서 이렇게 써야지, 아주 추상적이지만 모두 저만의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지금 이 시기에 저한테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제가 듣는 질문은,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혹은 전문가들은 지금 이 시기, 어떤 여름방학을 시작하는 시기에 원서 준비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맞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그 시작점이 어디 있는지, 사실 이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공통되게 지금 이번 주 내내 제가 같은 상담을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출발점, 시작점은 올바른 질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출발,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 조바심도 나고 불안감도 있고 동시에 욕심도 나는데 현실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조금 어렵고 확실하지 않은, 이 시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자꾸만 내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내 강점은 무엇인가? 나는 이 대학에서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이제 라이언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니까 이제 좀 알았어. 그러면 이 강점에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1번. 2번은 내 경험에 의해서 내 강점을 이용해서 이 학교를 가서도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네. 내가 뭐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진짜로 이어가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을까? 혹은 내가 대학 가가지고 단순히 그냥 공부하고 좋은 교수님들, 좋은 친구들과 함께 사교하고 공부하는 거 말고 내가 과연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저는 시작해야 되고요. 이 질문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early decision의 최종 결정 혹은 에세이의 시작의 방향을 결정짓고, 이 방향을 바탕으로 전략이 들어가야지 내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러면은 저는 뭐 early decision에 뭐 브라운을 결정했어요, 카네기 멜론을 결정했어요, 뭐 밴더빌트를 결정했어요, 뭐 이런 학교들을 우리가 결정했는데, 자 이제 전략이 어떻게 돼요? 라고 바로 접근을 해버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내 색깔이 조금 묻어나오지 않는, 어쩌면은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에세이의 첫 first draft, second draft, third draft 한 3개의 드래프트가 날아가는 꼴이 대부분은 제 경험상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질문, 나의 강점, 나의 인재상에 어떠한 것을 이어가고 싶은지, 왜 그러고 싶은지, 어떻게 이 강점이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게 형성됐는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강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방향성까지 이제 쭉 이어간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학교 리스트들을 지금 이제 막 뽑고 계시는데 이게 맞나? 뭐 이런 고민도 하시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가장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공존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이 컬리지 리스트를 뽑다 보면은 좀 높은 학교들을 조사해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가. 네. 욕심이 나요. 욕심이 나면서 현실을 보면서 불안하고 조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대부분 저한테 하는 공통된 질문은, 선생님 우리 여름방학에 뭐 하나만 더 주세요. 맞아요. 우리 뭐 하나만 더 좀 대단한 거를 합시다. 그렇죠. 자, 이거는 물론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계획해서 연결점을 가지고 여름방학에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은 강력 추천입니다. 네.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소위 말해 머리를 잘 써서 내가 갑자기 여름방학에 뭐 하나를 열심히 한다고 입학 원서가 대단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은 네. 조급함에서부터 시작한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진정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나 이런 식으로 이분들께 혹은 이런 어려운 분들께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머리 좋은 거를 써냈어. advocacy가 나올 것 같아. 내가 진짜 가가지고 내가 하루에 4시간씩 봉사를 해가지고 뭔가를 진짜 나는 뭔가 하고 싶어. 한들 3개월 내가 한다고 나는 세상을 바꿨어 라는 에세이를 썼을 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볼까요? 불안감에서 시작한 입시 전략은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왜곡시킬 수도 있고 입학사정관들께서도 그거를 알고 사실상 일부 입학사정관들은 이런 왜곡만 잡아내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 있고 그 필터에 걸려서 우리가 레드 플래그에 걸리면 정말 우리가 진정성 있게 쓰는 한 글자 한 글자도 jeopardize 된다. 오해의 소지로 우리는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으니 사실 지금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기보다는 아무리 내가 높은 학교 그리고 내가 조금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더라도 새로운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살려가지고 내 단점을 보완하는 계획이 아닌 내 강점을 조금 더 살려 혹은 내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강점으로 지금 develop, progression 이런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전시키고 조금 나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더 심화할 수 있거나 어떤 식으로 더 연결할 수 있는지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에는 우리의 단점 파악이 아닌 강점으로 가고 그리고 저는 이런 강점 파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력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분석해보면 좀 나의 강점을 알 수 있는 거군요. 아무래도 우리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잘해지겠죠.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무언가를 못하는데 진짜 잘하고 싶으면 너의 능력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시간에서 나. 남들 1년 만에 끝날 거도 1년 반에 끝나면 어때? 남들 3시간 할 때도 4시간 반 하면 어때? 너 진짜 하고 싶으면 고작 그거야. 근데 너가 진짜 남들 3시간 할 때 4시간 반씩 했어.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 자랑스러운 너의 그 혼자만의 마음 그거 드디어 내뿜을 수 있어. 어떻게? 에세이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력서를 통해 가지고 점검하고 지금 이력서를 점검하는 거는 2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맞아요. 학교 커먼앱 원서에서도 아직도 많은 학교들에서 이력서를 받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이력서를 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뭐 한 50% 이상의 학교들은 이력서를 받거나 아니면 이력서를 나중에 첨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천서예요. 우리는 이 이력서를 통해서 추천서를 리퀘스트 할 때 선생님들께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런 것까지 한 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내가 이거 왜 했냐면요. 나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그게 왜냐면요. 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진짜 오랫동안 이거 고민하고 내가 했거든요. 시간은 진짜 많이 썼는데 이력서에서는 여기에서 1년밖에 안 표기되고 8시간밖에 표기되지 않은 이유는요. 이게 추천서를 받으면서 리퀘스트 하면서 선생님이 예스를 해주면 첫 대화에 너무 중요한 시작이에요. 이 이력서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 이력서를 주면서 나 이거 왜 했냐면 나 이거 왜 관심 있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를 이런 내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한 결과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께 이런 인상을 주어서 추천서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도록 우리는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강점을 조금 정리해 볼 수 있는 이력서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진짜 추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설명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는 거네요. 하면서 그래야만 할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대학 선택 전략을 짜는 걸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컬리지 리스트를 아직 못 찾은 학생들, 아직도 못 찾은 학생들이라면 저는 어떤 구분점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어떤 아주 디테일한 영역보다는 큰 그림, 구분점 나누는 그런 방법들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학업, 아카데믹리 출중한 학생, 사실 공부만 잘한 학생은 아주 탑 티어의 프라이빗 스쿨은 힘들어요. 커뮤니티 컨트리뷰션 진정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아카데믹 중심의 대학이 적합합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저번에 유시카고 노스웨스턴이 조금 전형적이에요. 유시카고는 조금 로직, 논리
그리고 노스웨스턴은 조금 어떤 기능적인, 어떤 학업적인, 유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UCLA, UC Berkeley랑 비교가 되다 보니까 학업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유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중심의 학교예요. 그러면 커뮤니티 중심의 우리가 공부는 막 그렇게 학교에서 잘하진 않지만 굉장히 활발하고 인기도 많아요. 리더십도 좋아요. 얘들아 우리 이거 하자, 맨날 이거 하고 뭔가 계속 뭔가 하고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커뮤니티 서사 중심의 학교들을 찾아봐야 하고요. 유미시건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뭔가 협업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활동인데 예술 활동이랑 같이 하는 학교들, 뭐 밴더빌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터프, 굉장히 상위권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사실상 아니에요. 3.9에서 4.2 정도 되는 학생들, 그리고 SAT가 1510 정도는 기본으로 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교들을 우린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균형 잡힌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All around player. 사실 우리가 균형 잡힌 활동들이라는 거는 공부도 상위권, extra curriculum 상위권. 하지만 international 대회 혹은 어떤 아주 명망 높은 research publication 혹은 내가 굉장히 높은 뭐 경시대회 이런 excellent factor 중에서 objective excellence까지는 못 도달했어요. 그런 학생들은 어디를 가느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 사립학교예요. 뭐 USC도 이제 명문 사립학교 대열에 들어갔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그냥 어머님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사립학교, 이런 학교들이 오히려 공부보다는 extracurricular보다는 한쪽이 치우쳐기보다는 두루두루 골고루 균형 잡힌 학생들은 높은 사립학교들을, 아카데믹은 공립학교라든지 아니면 아카데믹 중심의 대학교,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들은 조금 collaboration 이런 거를 중심적으로 하는 학교들. 이거는 학교 미션 스테이트먼트나 supplementary essay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선정에 있어서는 저는 항상 얘기하죠.